야, 미국이 전술이라는 게 없어졌나? 이게 사실 우리 시장에 인기 있는 모멘텀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서 조금 자본시장적으로 좀 충격이 있는 거야. 일단 우리한테 굉장히 파생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종의 상품이 걸려 있거든요. 총 수출액이 한 16조 넘거든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게. 근데 만에 하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내에서 무효화가 되거나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품목관세 이거는 유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종으로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관세 폭탄 그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 요거 저희가 한번 잠깐 소개해드렸나 싶긴 한데 400종 넘는 그 품목에 관세 50% 때리면 우리나라 그동안 뭐 15% 관세라고 해서 그나마 다른 나라랑 비슷하네 뭐 이러고 이제 말았다가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원래 철강 관련한 품목 관세가 25%에서 50%로 2배가 올랐거든요. 철강 관련된 것. 예, 거기에다가 그 플러스로 원래 600종 정도 있었던 품목이 400종이 추가돼서 한 1,000여 종 정도로 늘어났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서 야, 미국이 이제 그 뭐 전술이라는 게 없어졌나? 예전에는 왜 그랬냐면 자급자족 국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국 내로 들어올 애들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얘를 막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일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막았어요. 근데 이번에 막은 거 보니까 무슨 화장품 뚜껑에 막 포크에 나이프에 그거 볼펜까지. 근데 이전에 그 짤이 있었거든요. 이게 네. 일론 머스크하고 저기 그 트럼프하고 모여가지고 저 아이폰 만든다고 이렇게 쪼물쪼물하고서 장난감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자리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서 네. 굳이 미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일자리라서 이제 그게 일종의 글로벌하게 미국을 봤을 때 자기네 들어올 거를 막는구나. 근데 이번에 늘어난 품목을 보시면은 좀 전에 아까 화면에서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품목이 들어갔어요. 뭐 예. 냉장고, 냉동고 이런 거 있고 화장품 왜 들어갔나 황당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케이스 화장품 케이스에 철이나 알루미늄 들어간 게 좀 들어가 있고요. 지퍼백으로 가나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용기도 잘 만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튜브형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튜브형만 쓰셔야 될 것 같은 좋습니다. 그런 게 있고 엔진 화장품 케이스에 그 금색 반짝거리는 거. 네, 네. 그것도 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뚜껑 이런 데 들어가. 예, 근데 이 50%가 그냥 5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전체 품목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마이크 대가 있다. 근데 철이 한 50% 된다. 그럼 이 철이 전체 가격의 50%니까 10만 원이면 5만 원. 5만 원에 관세 2만 5천 원 붙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철이 아닌 나머지들은 철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상호관세가 붙어요. 이거는 15%뭐 이렇게? 네, 15%또 붙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절반 정도 계산했을 때 한 32.5%. 그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그거 해오라 그러죠. 저 근데- 수출한 애들한테 네네네.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예. 몇 프로가 철이냐, 알루미늄이냐 이거 따지는 게. 네네네. 거기서 약간 이제 후라이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후라이요? 최 기자님 후라이 치는 거 당연히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갖고 거기서 또 이제 그 후라이 치시는 분들을 좀 취재를 해봤죠. 네. 네. 그랬더니 걔네는 어떻게 후라이 치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받고 나중에 돌려준다 그럽니다. 일단 받고 야 관세가 50%, 저 50% 아니고 45%예요. 그러면 야 일단 50 내고 니네가 입증하면 몇 입증하면 퍼센트 철이 돌려줄게. 들어갔는지 입증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이제 세관,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을 하더라도 제일 밑에 있는 세관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봤어. 기사에 보고 확인해봤어. 그랬더니 내 관세가 30%야. 근데 50% 내래. 왜요? 그랬더니 난 아직 몰라. 정산이 안 돼. 50 내. 20은요? 나중에 봐서 돌려줄게. 야, 그럼 그럼 또 길막 그걸 잡아놓고, 근데 이거 약간 길목 맞고 그냥 삥 뜨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하면. 맞죠. 미국 들어가는 통행세니까. 네. 나중에 버스빈 돌려줄게. 그래갖고 또 우리나라에서 좀 신경 쓰였던 부분, 특히 자본시장에서 좀 신경 쓰였던 부분들은 저 변압기가 사실 올해 들어서 제일 뜨거웠던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변압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 1970년대, 80년대 송전망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한 3, 40년 쓰거든요. 그럼 딱 교체기가 왔어요. 네네네. 근데 3, 40년 동안 송전망을 안 깔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변압기, 변전속 이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노후화가 많이 됐죠. 예, 그 만들던 공장도 없어요. 공장 자체가. 예,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도 이게 사실 변압기 관세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미국에 막 진출하고 있었어. 네. 근데 갑자기 수요가 빡 나와가지고 막 주가가 뭐 100%는 기본으로 막 올랐거든요. 지금 뭐 변압기 1등 그 회사는 예, 황제주에 등극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100 몇십만 원입니다. 오늘 거 아하. 확인 못합니다. 네. 진짜 근데 거기에 이번에 그 고전압 변압기가 딱 관세 대상에 올라가지고 굉장히 또 지금 주가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두드려 맞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시장에 인기 있는 모멘텀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서 조금 자본시장적으로 좀 충격이 있는 거예요. 아까 네. 원전 문제는 우리가 조방원 그래서 사실은 원전 관련해서 심지어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총 10위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마어마하게 사세가 컸는데 네. 거기 미래 먹거리를 건드리는 거고 이번 관세도 마찬가지인데 변압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효자 종목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여기 추가 파생 품목으로 들어가 있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걸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현재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반도체 자체의 관세를 때리면 야 니네가 TSMC 거랑 삼성 거 안 사고 배겨? 약간 그래서 우리가 좀 버텨낼거나 한번 보자. 시장이기나 관세가 이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 그나마 경쟁이 가능하거나 거의 뭐 준독점이 아닌 상품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생 효과 중에서 이런 가전, 네.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도 철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관세 붙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세계 탑이고 백색가전에서 뭐 실내나 뭐 품질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과연 관세가 붙은 상황에서 이 부담을 미국 내에서 누가 질 건지 가격은 얼마나 올라갈 건지 그에 따라서 실제로 마켓 쉐어가 떨어질 건지 이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한테 굉장히 파생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종의 상품이 걸려 있거든요. 총 수출액이 한 16조 넘거든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아니 가전 같은 거는 아예 미국 수출용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보내. 철 쓰지 말고. 아니 우리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한 40% 50% 맞으면 그냥 미국 소비자가 더 내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그 우리가 대동단결 한번 해보자라는 네, 전 세계가 얘기가 그냥 다 전 50% 세계가 맞아버려요. 우리 관세 전가하자 가격에. 네. 네. 그래갖고 한 번에 다 해서 미국 사람들 사기에 비싸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 혼자 한국말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맞는 말씀인 게 중간 업체든 생산 업체가 부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소비자에게 몇 퍼센트 계속 전가가 되거든요. 아, 되죠. 그게 시장에서 물가를 자극해서 관세 전쟁이 이길 것이냐,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역으로 이쪽이 이길 것이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관세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불가능한 우리의 독점 상품인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네. 미국 내에서 경쟁이 있어서 거꾸로 블록이 안 쳐지는 이런 상품들은 그 기간 동안에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상당히 여유에 있고 실제로 매출이 현재로서는 조금씩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한 2달간 4월 이후에 2달간 조금씩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또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 50%씩 만약에 관세 따름한다고 치면 수출 가격 좀 싸게 너네 보내오면 니네 관세 30에 해줄게라고 이제 하면 그 여러 나라 동맹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 30% 맞을게요 하면서 저 깨는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거기 또 깨기 시작하면 또 딴 나라들 또 다 또 수출 가격 낮추고 이러면서 또 자기네들 손에 떠안고 뭐 이거 뭐 눈에 뻔히 보이는 보이는 수 아닙니까? 근데 그걸 꼭 기업 단위로 볼 게 아니라 국가 단위로 보시면은 야 니네 상호관세 할 때 열심히 하면 깎아줄게 그랬더니 우리 다 같이 가서 깎아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15% 바꾸서 우리만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나라가 좋아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했던 나라는 뭐 중국 정도. 그래도 이거 3개월 유예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좀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좀 높인 상태로 그냥 버티고 있는데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오히려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오히려 좀 협상 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제품이잖아요. 압도적으로 그렇죠. 잘하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가서 저희 관세 올린 것만큼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혼나겠죠. 혼나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왜 그러세요? 근데 이 자. 문제가 조금 이제 한 말씀만 더 네. 이제 복합적으로 좀 드려보면 네. 사실 이제 국가에게 부여한 상호관세는 현재 미국 법원에 가 있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 법률로 삼은 게 네. 이게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냐 있냐 쉽게 말하면 위법한 행정명령이냐 아니냐 가지고 법원에 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에 하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내에서 무효화가 되거나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품목관세 이거는
유효하거든요. 살아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종으로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통해서 재정의 압박을 조금 완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리는 효과들 있잖아요. 네. 죽기 살기로 마음 먹으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것도 2, 3위조 이거 2, 3위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품목 관세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예. 화장품 뚜껑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심대한 마스크팩 위협이 그 되죠. 포장지 들어가는 네. 알루미늄이 국가 안 보여주는 위협이 그런 거 되죠. 들어가죠. 아니 저 정말 미국 안 갈 거니까 말한다면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트럼프 탄핵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미국 안 갈 거니까 그냥 얘기하는 근데 건데. 최 기자님 그게 안 가요? 확실해? 아니, 안 갑니다, 안 가. 트럼프 임기 아니, 동안 안 가요. 멀어. 방. 아니, 안 가요. 근데 그 다음 시나리오가 가면 뭐 여기 다 똑같잖아. 4시간 가면 뭐. 근데 최 기자님이 그냥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했던 건 아니고 탄핵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렸었냐면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올랐을 때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감정이 그럴 안 것 같아요. 좋아지고 네. 그러면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무력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관세 전쟁의 톤이 좀 낮아질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물가가 잘 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 MZ들 한국 화장품 엄청 쓰는데. 이제 오를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데 도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물가가 오를 경우에 그러니까 안 오르니까 오히려 지금 금리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관세 맥에서 세금도 걷고 금리 내려갖고 사람들한테 이자 부담도 덜어주고 지금 뭐 트럼프의 성분이에요, 골디락스를 성분. 만들려고 네, 그렇게 뜻대로는 안 될 거예요. 예, 세상이 그렇게 뜻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뜻대로 다 미국 얘기네.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인데, 대단한 것 같아. 예, 요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뉴스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랑 젤렌스키가 만난 거죠. 예. 만난 자리에서 아마 저 푸틴이랑 통화 한번 한 것 같고요. 뭐 그 얘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럼 예. 개망신 당한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옛날에 젤렌스키 대통령 왔을 때 네 카드 있나? 이제 카드 있나? 네 카드 없다 아이가 전에 이걸로 만났을 때. 계속 뭐 말만 하면 너 카드 없잖아. 뭐 이렇게 양복도 안 입고 막 뚱크 주고 복장 그랬잖아요. 불량이라고. 네. 그렇죠. 복장 불량이니까 오늘 그래도 복장은 챙겨 갔더라고요. 네. 예. 그것도 난 좀 짠하던데. 상봉 느낌으로 등장한 젤렌스키. 네. 예.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그렇게 많진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뭐 어떤 방안을 지지한다. 뭐 이런 정도. 우리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이제 안보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1 방어선은 그 유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 발 물러나 있는데 이게 의지의 연합이라 그래가지고 나토 차원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좀 아예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들어오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부담스러운 커지고. 게 예. 있고 러시아에서도 그걸 안 받아줄 거고 그 의지의 연합이라 그래가지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일종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의지의 연합?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다국적군이 들어가서 평화 유지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전에 뭐 얘기해서 뭐 광물 협상 그래가지고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 광물 미국이 다 먹고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유럽 연합에서도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는 게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거는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지킬 것인가에 대한 주도권을 유럽 연합에서는 언제나 함께 하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다 뭐 폰데라이어나 뭐 나토 총장이나 다 미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 게 네. 우리 같이 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1차적으로 방어선 안보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3자회담을 하자라고 했었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 3자회담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뭐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가 빠져 있잖아요. 돈바스 땅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했던 얘기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네. 트럼프의 구상을 지지한다며. 그러니까 그 퀘스천이 있는 그 부분들이 3자회담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한 14배 정도 땅을 더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러시아가. 14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이 있고 네. 우크라이나에 돌려줘야 되는 땅이 있고 뭐 그런데 네. 그 중에 뭐 일부 지역 저 위에 보면은 돈바스 위에 무한스크 저 위에 조그만 땅 저기 정도를 이제 돌려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저 지도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필요하냐고 보시면 되냐면은 저 크림반도 있잖아요. 네. 맨 밑에 예,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땅이 필요해요. 여기가 흑해 함대가 예. 저쪽에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러시아의 유일한 부동항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혁명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점령했던 땅이 저 크림반도예요. 예. 그리고서 지금 나를 끊겨 있잖아요, 지금 네. 러시아에서. 그래서 저기를 연결하는 조 지역을 그 러시아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당사자인 젤렌스키 대통령도 아무 말도 못했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말 안 함으로써 너 푸틴이 뭔 얘기했는지는 알지? 3자회담 하자 할래? 그랬더니 3자회담 하겠습니다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유럽도 동의해요? 저 안에 대해서 네. 돈바스 넘기면 뭐 평화협정한다? 아마 동의는 별로 안 하는 것 트럼프가 같은데. 뭐 전화해서 설득한다고 하는데 그 유럽도 엄청 부담 아니에요? 근데 부담인데 저 지역을 보시면은 그 뒤에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유럽 국가들하고 뭐 국경을 맞대는 건 한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괜찮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유럽연합의 심리가 되게 묘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니까 이게 그 약간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가 슬라브족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유럽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쟤네 민족끼리 싸운다라는 인식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좀 넘기고 싶은, 내가 끝까지 챙겨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얘기를 좀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도 러시아하고 직접 만나긴 싫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필요해.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약간은 이중적인, 우크라이나가 저 땅을 회복하는 것까지 내가 끝까지 지원해 줄 거야라는 심리는 좀 약하면서 네. 그렇다고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를 아예 넘기는 건 싫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니네 맘대로 푸틴 다 주지 마. 우리 껴서 할 거야. 그러면서 젤렌스키한테도 뭐 어느 정도는 끝내고 싶다라는 뉘앙스들을 계속 풍기고 있는 거죠. 결국 우크라이나만 좀 불쌍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 정상과 젤란스키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연쇄 회담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합의는 앞으로 2주 이내, 2주 이내 이제 3자 회담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3자 회담은 예전 클린턴 때 저 아랍 회담했던 거랑 비슷하게 일단 2자 회담을 먼저 할 것처럼 보여요. 네. 푸틴과 젤란스키의 회담을 먼저 하고 그 이어서 이제 트럼프가 나오는 3자 회담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가 중지해서 도장 찍는. 그러니까 푸틴 젤렌스키가 먼저 만난다고요? 예, 예. 현재는 그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같은 날이어도 되고 앞날 뒷날이어도 되지만 그 3자 회담 안에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 보통 이제 마지막 예. 결정할 때 양자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이제 트럼프가 양손 잡고 아. 내가 중지했다 이런 거죠. 아, 예. 그렇게 어쨌거나 이제 이제 하는 큰 그림을- 틀에서는 3자 회담인데 그걸 네. 2주 안에 하기로 했다라는 게 네. 이제 어저께 나온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 2주 괜찮아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과 회담 하다 말고 전화해가지고 네. 이렇게 돌아가니까 앞으로 2주 안에 시간 빼. 그랬더니 오케이, 이걸 확인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은 쟁점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종전을 원하는 것 같고, 뭐 미국은 당연히 이제 성과가 필요하니까,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한테는 안전 보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집단 안보를 어쨌거나 미국과 유럽이 제공하겠다는 건데, 나토하고 똑같이 나토 규약 5조처럼 네. 말 그대로 공동 집단 안보처럼 넣으면 이게 나토랑 똑같은 형식이 되니까 그럼 러시아가 못 봐줄 거고. 못 봐주죠. 그러니까 예. 나토는 아니고 네. 나토식, 나토 타입, 나토랑 비슷한 나토 스타일? 네. 나토 ST? 나토 팁 같은 나토 ST. 그런 류의 안보 나또 보장, 같네요, 나또. 안보 보장이 될 건데 네. 세부 시나리오가 아직 덜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3개인데 네. 평화유지군이 직접 이 아까 얘기한 의지연합이나 이런 쪽에서 군을 파견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아니야,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소수의 군이 들어가서 우리 방식이죠. 인계철선 옛날처럼 예. 인계철선 방식으로 가. 이게 시나리오 2. 예. 근데 시나리오 3은 감시단 정도면 충분해. 뭐 이 정도. 그다음에 미군이 과연 주도할 거냐 말 거냐. 이 정도 이제 안보 관련해서는 옵션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그래, 나토가 아니면 나토10까지는 내가 봐줄게. 그 대신 나는 땅 줘. 이건데. 지금 이제 점령하고 있는 땅.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돈바스 지역을 통으로 달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4년간 전쟁에서 지켜낸 보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항복 선언. 일부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일부 탈환한 데도 있고.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음. 앞으로 남아 있는 땅까지 합쳐서 돈바스는 다 줘. 이게 지금 이제
푸틴의 요구인데 그걸 과연 젤란스키가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곳 예. 이상을 달라고 하는 거 젤렌스키는 지금도 이제 못 받겠지만 그렇죠. 그건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번 유럽 정상회의에서 유럽과 미국 정상회의에서 예. 이번에 그 얘기를 꺼내면 또 파국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젤렌스키는 미국 가가지고 완전히 파국에 망신해. 아 그때 진짜 너무 사면초가 상황이었지 예. 않습니까? 그걸 또 당하지는 않겠다는 게 여기 나온 모든 참가자들의 합의였기 때문에 그 네. 민감한 걸 뒤로 일단 넘겨놓은 거죠. 근데 앞으로 2주간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또 미국은 또 미국의 중재한 대로 네. 이제 최대한 머리를 쓰면서 뭔가 요구할 준비가 있는 음흠. 중요한 기간을 이제 앞으로 앞두고 있는 건데 문제는 푸틴은 꽃놀이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저는 지난번 상황이랑 또 달라진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젤란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이 뭐라 그랬지만 네. 푸틴한테도 나름 강경하게 했어요. 경제 제재 굉장히 세게 한다 그러고 러시아산 원유 사는 데들 다 관세 때린다 그러고 그런 얘기 했었죠. 굉장히 강경하게 했었어요. 그 당시 네.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뭐 푸틴하고 얘기하는데 뭐 악수를 하는데도 이렇게 뭐 손도 이렇게 잡아주고 네. 그 정상회담 하는데 먼저 발표하십시오 뭐 하고 거의 푸틴이 해달라는 대로 좀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나더니 녹아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협상판의 주도권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러시아 얘기를 들어주는 쪽의 뉘앙스를 취하고 있는데 동맹국인 유럽이나 아니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예전에 미국이 강경할 때의 협상 태도하고 네. 미국이 여기서 약간 좀 푸틴을 받아주는 태도를 보였을 때 협상 태도는 달라요. 그러면은 사실 아까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뭐 우리의 슬픈 역사긴 하지만 한국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휴전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힘의 논리와 좌우하는 국제 질서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라도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을 함으로써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미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계기라도 만들었는데 아까 보면은 1번 조건이 제1방어선은 유럽이다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얘기는 미군 주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후의 협상력을 굉장히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이게 국제질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꽤 오랫동안 뭐 그 기존에 있었던 그 힘의 균형을 흐트리지 않는다. 네. 기존의 영토를 유지한다라는 게 최근 한 3, 40년 동안 국제질서의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제 자유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항상 국경이 얕아지는 게 원래 현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 이게 거꾸로 지금 가네. 이제 다 거꾸로 가서 예. 벽은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고 땅은 원래 힘센 사람이 가져간다.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너무 무력으로- 우리나라 얘기 네. 아니라고 너무 국제 정세의 이 힘의 논리를 너무 약간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얘기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열받지 근데 않아요? 우리나라 그럼요. 얘기라고 직접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서해의 저쪽 보면은 중국에서 거기다 뭐 짓고 있어요 계속.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좀 덜하지. 얼마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 맞아요. 그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경고를 했어요. 네. 약간 뭐라 인공섬 그러냐면 비슷한 거 만들고 있죠 맞아, 중국이. 맞아. 그거 니네 남중국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잘 못 봤지. 남중국해 봐라. 이거 서해에서 했던 거랑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남일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막 바로 시비 붙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저도 있습니다. 권 기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이게 지금 남일이 아닙니다. 물론 6.25 때 우리가 겪은 일이랑 똑같은 일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얘네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한국 모델로 네. 휴전하자 예. 이런 얘기를 한국 하니까. 모델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네. 지금도 우리나라 일인 게 맞는 게 네. 그 미국 쪽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전략적 유연성 이런 네. 얘기를 지금 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그 사령관이 예, 얘기했었죠. 북한 관련해서는 한국군이 맞고 우리는 이제 대중국 작전만 할 거고 또 대만이나 뭐 이런 쪽에서 대중국 관련한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는 도와줘 거꾸로.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대놓고 요구하는데 이게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기까지가 나올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이제 7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은 예. 너무나 달라졌으니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미군이 지켜주는 방식의 이제 주한 네. 미군이었다면 네. 이제는 한국군도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군의 전략에 예. 많이 좀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짓 하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우리가 지금 10월에 에이펙을 놓고 시진핑을 초청하고 네. 뭐 트럼프까지 맞초청하고 경주. 예, 경주에서 이런 걸 지금 노리고 있고 황남빵 줘야 됩니다. 그때 사실은 네. 트럼프 아니 저 시진핑이 시범빵 주죠, 시범빵. 올 때 네. 그냥은 안 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선물을 주고 중국도 선물을 들고 오는 게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물밑 얘기를 한 중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승절에 누가 가느냐, 네. 의장이 가느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한한령이 일부라도 해제되고 하는 것을 우리 경제시장에서는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엔터, 게임, 네. 화장품 뭐 등등등 해서 또 단체 관광 노래도 이번에 풀어주기도 했고요. 네.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이런 국제 정세 문제가 다시 꼭 우리의 무대로 옮겨져서 뭐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고 한국의 개입을 얘기하고 우리도 마지못해 예를 들어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이것도 겨우 무르익는 한중 관계에 또 찬물이 끼얹고 뭐죠? 이렇게 장막이 다시 생기고 네. 나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중국이 예. 우리한테 경고 약간 비슷하게 하나 한 게 있어요. 네. 오늘 오전인가 아마 뉴스 나왔던 거 같은데 지금 미국의 뭐 군함 같은 거 우리나라가 뭐 좀 수리하고 이런 거 네. 하기로 했잖아요. 아, 네. 그거 한국에서 하는 거 니네 잘 생각하고 하라고. 진작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진짜 잘 생각한 거 맞아. 나중에 갈등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네. 약간 경고 비슷하게 중국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 우리도 빨리 저 서해 쪽에 인공섬 하나 큰 거 하나 제주도만한 걸로 만들지. 제주도요? 굉장히 하여튼 불안한 맞습니다. 상황이다. 예, 그게 이제 대놓고 말하긴 뭐하지만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미국 군함의 전용 수리 기지창, 쉽게 말하면 MRO 전용창을 군산 일대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건데 미국 군함이 와서 수리만 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함이 와서 정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사실 그러니까 서해의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건 우리가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였는데 네. 당연히 뭐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이제 한마디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아직 이렇게 구체화된 논의안은 아닌데요. 이게 그 마스카 프로젝트의 그 MRO 관련한 안을 좀 더 확장을 하려고 봤을 때 저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그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군함을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고 그냥 검토안 중에 하나, 그냥 거기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함을 건조하거나 MRO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지역 전체의 어떤 공급망이 미군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뭐 그런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우리도 그거 그냥 유지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아예 미군의 군함을 건조한다라는 건 기본적인 설계를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군사안보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지는 측면이 있고 미군 아까 이제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군 관련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중국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일 거예요. 네. 근데 산업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쪽에 안 그래도 좀 옛날에 없어진 조선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다 지역 경제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안이긴 한데 이게 아까 박평론가님 말씀대로 좀 안보적으로는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좀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런 근데 생각. 우크라이나에서 네. 젤렌스키 지지율이 요새 어때요? 지지율은 높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땅 주저라도 휴전하자 그만 전쟁하자 이런 여론이 더 높아요? 네, 국민들 여론은 한 69%가 일단 종전을 희망한다는 거는 최근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적은 있는데 네. 과연 돈바스를 다 주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처럼 중간지대라든지 뭐 갑자기 뭐 미국이나 유럽이 나서 여기 주고 여기 빼 뭐 이런 얘기를 앞으로 2주인간 할지 좀 지켜봐야죠. 그건. 근데 전쟁 기간 동안 이게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가 애틋함은 있는데 애틋함은 있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청렴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부패 지수 따지면 동유럽에서도 좀 하위권에 속하는 나라다 보니까 지원했던 그런 물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빼먹었던 사람들이 좀 적발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국민적 그러니까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기서 물러나니까 더 힘들 거예요. 본인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땅까지 뺏길 경우에는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프로님 전문 아니세요? 젤렌스키? 안타깝게도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네. 그 얘기는 한번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시간을 좀 내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썰전 거의 뭐 국제 정세까지 이렇게 또 다루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이거 뭐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예, 그게 시작이에요. 네. 네, 이제 국제 정세 끝났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보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 네, 미숫가루 네. 여름에 가장 간편하게 한 끼 할 수 있는 게 미숫가루잖아요. 진정한 K 음료죠. 네. 네, 오. 이제 진출해야 됩니다 미국에. 그럼요. 미국 사람들 이거 한 번 먹으면 이제
헤어나올 못 수가 끊죠. 없을 텐데 그러면 관세 50% 맞는 건가요? 케이스에 알루미늄 없는지. 어. 여기 철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여튼 이 미숫가루 365 요게 이제 맛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당, 무가당, 그다음에 제로. 지금 혹시 들고 계신 게 무가당. 무가당. 아, 저는 가당 좋아하는데. 아, 가당도 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가당 이거는- 맛있고 무가당인데 너무 좀 심심하다 싶으면 여기 설탕 좀 뿌리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꿀도 좀 넣고요. 그걸 넣고요. 네, 꿀 좀 넣고 네, 그렇게 해서 스테비아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달게 또 드셔도 되는데 여튼 좀 슴슴하게 아니 여기 이제 우유를 타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이제 물 탄 건데 네. 흰우유 같은 거 이렇게 딱 따라서 같이 하시면 더 고소해지는 하루 한 끼 미숫가루. 와, 이게 참 점심 시간이라 방송하기 되게 애매한데 이거 매주 주시면은 저 매주 점심에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든든하시죠? 네. 네. 네, 여기 11가지 국산 곡물을 찍어 말린 후에 볶아서 속까지 아주 편안한 대충 그냥 막 가른 게 아니고 네. 예, 찌고 말린 후 볶아서 속이 아주 편안한 그런 미숫가루입니다. 자, 지금 댓글창에 네, 중국어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중국에도 수출해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거 엄청 좋아할 겁니다. 네, 메슈가. 자, 미숫가루 한국 요거 벙리오 나왔네요. 예,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 누르시면 바로 또 사실 수가 있죠. 네, 그거 눌러서 미숫가루는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끼 든든하게 드시기에 가격이 조금 센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한 끼랑 바꿔보시면 굉장히 또 저렴합니다. 그리고 요즘 미숫가루 파는 데가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카페 같은 데서 먹으면 보통 한 6, 7천 원 이상 하거든요. 네. 그렇게 들고 다니시기 아주 좋은. 얼마예요 이거? 요게 한 3천 원 정도 하나요, 이게? 네, 3,5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좋은 게 요 케이스가 또 용기가 좋아서 드시고 나서 이 물병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보시고 살만한 분들 사시면 되는데 그냥 물을 여기까지 딱 담아가지고 들고 나와서 아무 때나 먹으면 되거든요. 흔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오래 들고 다니기도 좋고 아침에 그냥 들고 나오기도 편하고 그래서 한번 드셔 보시면 다음번 구매를 또 결정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와, 일단 사 보시면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할 수 있어요. 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요. 네. 스타트업 강연 들으러 그럼요, 왔네요. 그럼요. 아, 관세 없을 때 드십시오. 자, 간편한 미숫가루 365 간편한 끼 미숫가루 365 많이들 드셔보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그냥 잠자게 두지 마십시오. 그 친구들 자꾸 일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일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정답입니다. 긁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나태해집니다. 맞습니다. 적당한 빚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최인경 기자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 없거든요. 그럼요. 네. 미숫가루 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아니요, 저는 모든 일정이 다 대출 상환에 항상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삶의 일정이. 네. 네, 여러분도 열심히 소비하셔서 빚쟁이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빚쟁이 여러분 안녕, 내일 뵙겠습니다.